최근에 딸아이가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이삿짐 센터를 이용하긴 했지만 조금 큰 강아지도 있고 차도 가져와야 해서 아빠가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로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륙 서남쪽 루트로 함께 오는 길입니다. 3박 4일 동안 약 3,500km 운전하면서 넓은 미국 땅 여러 주를 지나게 되는데 확연히 다른 주별 특징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일리노이주 인구 1200만 중 1000만이 시카고 지역에 삽니다. 오데호 중 두 번째로 크고 바다처럼 넓은 미시간 호수가 있어요. 주변 다운타운 고층의 건물들, 미술관, 박물관 등이 만들어내는 멋진 스카이라인으로 유명하죠. 이런 마천루가 세워진 세계 최초의 계획도시랍니다. 호수와 도심을 가로지르는 시카고 강 리버 크루즈는 정말 강추입니다. 일리노이주의 닉네임은 랜드 오브 링컨, 즉 링컨의 땅입니다. 지금 일리노이주 수도인 스프링필드를 지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그의 유명한 연설 갈라진 집은 무너진다도 여기서 했습니다. 링컨의 묘소 및 기념관이 있어 일리노이주 학생이라면 두어 번 이상은 이곳에서 학교 필드 트립을 가는 곳이고요. 링컨을 노예 해방의 인권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당시 링컨은 전례 없는 강경 군사 조치로 4년간의 참혹한 내전, 남북 전쟁을 이끌었고 남부 분리주의자는 재판도 없이 수감하는 등 반연방파의 씨를 말리다시피 하며 미 합중국을 지켜냅니다. 일리노이주 서쪽 경계에 위대한 강이란 뜻인 미시시피 강이 흐르고요. 강을 넘으면 큰 조형물 게이트웨이 아치도 보이고 미조리주 세인루이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조리주는 한인들에겐 좀 낯선 주일 텐데요. 의외로 거의 주 전체가 울창한 산림으로 덮여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동쪽 경계 미시시피 강변에 세인루이스가 있고 서쪽 경계인 미조리강 쪽에는 캔사스시티가 있어요. 유명 관광지가 꽤 많은데 그중 미시시피 강가의 아름다운 소도시 하니발은 미 중부에서는 손꼽히는 관광 명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자라고 집필한 곳이고 그가 살았던 흔적과 톰 소여의 모험에 나오는 강변 동굴도 있고요. 마을 자체가 워낙 예쁩니다. 또 미조리주 남쪽 반은 대부분이 내셔널 포레스트일 정도로 푸르른 산림 지역이에요. 또 미국 전체에서도 유명한 레이크 오자크라는 곳이 있는데 뭐랄까 저희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울창한 숲 사이로 적당히 좁은 강과 호수 물길이 수백 킬로미터로 남쪽의 알칸사주까지 끝없이 이어집니다. 캔사스주를 살짝 스치면서 오클라호마에 들어옵니다. 카우보이 문화 하면 보통 텍사스를 떠올리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텍산들과의 분쟁으로 텍사스에서 분리되어 나온 주이고요. 주의 닉네임이 수너스입니다. 과거 이 지역의 땅을 무료로 나눠줬는데 수너스는 법적 효력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와서 불법으로 인디안 구역을 점거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오클라호마는 또 미 중남부의 멜팅팟이라고도 한다는데요. 텍사스 카우보이 문화도 있고 원주민 인디언들도 상당수이고 그리고 가장 미국적이고 점잖은 미 중부의 허틀랜드 컬처까지 혼재해 있다고 해요. 가스, 석유 등 천연 자원이 많아 의외로 오클라호마주의 경제 기반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 텍사스도 지납니다. 인구 4천만 캘리포니아에 이어 현재 3천만이 좀 넘는 미국 두 번째로 큰 주인데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의 트라이앵글 지역 경제가 워낙 좋아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죠. 향후 20년 안에 캘리포니아를 제끼고 인구 1위 주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반대로 텍사스도 나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후덥지근한 멕시코만의 열기로 여름 서너 달은 낮 최고 평균 기온이 자그마치 섭씨 40도라니 좀 많이 더운 편이죠. 저희도 몇 번 텍사스를 들린 적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좋았는데 여름에는 습하고 다니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미 연방에 편입되기 전에 텍사스 공화국으로 10년간 독립한 적이 있어 텍사스 웨이라는 텍산들의 프라이드가 지금도 강하다고 합니다. 뉴멕시코 하면 글쎄요, 미국에서 제일 잊혀진 주, 고립된 주라는 이미지가 있죠.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주이면서도 인구는 겨우 200만 좀 넘고요. 그중 절반인 100만 명이 알버커키에 몰려 있습니다. 알버커키에는 아주 큰 규모의 국립과학연구소가 있어 한인들도 은근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종적으로 멕시코계가 50%가 넘지만 생김새가 확연히 다른 원주민 인디언들도 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멕시코가 은근 풍광이 좋고 특히 서쪽이 로키산맥 산자락 쪽이 좋고요. 기후도 나쁘지 않아 집값은 아직 꽤 저렴하고 해서 최근에는 인구 유입이 은근히 많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몽골리안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미 원주민을 공식적으로 몽골리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변에 블루홀이라는 맑고 깊은 오아시스가 있고 그 옆으로 낚시터도 있어 잠시 들려봤습니다. 왜 여기 들어가려고? 좋아. 다음은 애리조나주 북쪽을 지나갑니다. 주의 남쪽은 세계에서 일조량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사막 지형이죠. 연간 강수량은 10에서 20cm 내외로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주 수도가 피닉스인데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금은 500만 대도시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물 부족이 최대 지역 현안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물 때문에 최근 피닉스시가 신규 주택 건설을 극도로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남부가 사막이라면 지금 지나는 북쪽은 나름 숲도 우거지고 고원 지역입니다. 특히 그랜드 캐년의 입구인 플래그스태프는 해발 2000m가 넘고 겨울에 많은 눈이 내리기도 해서 스키장도 있고요. 또 바로 지구 자기장이 나오는 곳이 4곳이나 있는 곳으로 유명한 세도나도 플래그스태프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날씨가 쾌적하고 물가도 저렴해서 애리조나 북부 고원 지역은 캠핑카의 성지 같은 곳입니다. 7:35 at night, road trip down to the coast, stereo on high, a vibe in your bleached denim shirts. 이제 캘리포니아에 접어듭니다. 주 경계에서 LA까지 5시간 남짓 운전하면 되고요. 동쪽의 모하비 사막,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을 지나며 40여 시간의 긴 고속도로 여행을 마칩니다. 미국 땅이 넓기는 참 넓죠.